13년 차 그래픽 디자이너 김종석입니다. 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정해서 제출을 해라. 사실 이름이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였는데, 네, 그때 마침 제가 작업하고 있던 웹페이지의 제목이 호였고 그냥 그걸로 지었는데, 지금은 좋은 즐길거리를 만드는 디자인이라는 모토로 같이 공유하고 이해하고, 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 캠페인은 목도리를 떠서 독거노인에게 기부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뭐 지난해도 했고 올해 돌아오는 겨울에도, 네, 진행이 예정돼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보통 디자인 회사에서 목도리 관련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뭐 목도리 디자인을 하거나 뭐 매뉴얼이나 패키지 정도 만들겠죠. 근데 저희가 그걸 프로젝트 전체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욕심이 냈을 때는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선거나 뭐 그런 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거철이고 뭐 연말이 되고 하면 의뢰이 뭐 누가 뭐 얼마를 뭐 어디다 기부를 했다, 뭐 그래서 뭐 독거노인 몇 명한테 뭐 연탄을 얼만큼을 줬다, 뭐 그런 류의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겨울이 지나서 날이 따뜻해지거나 하면 그 이후에 그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뭐 매스컴도 관심이 없고, 매스컴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 쉽게 흥하고 쉽게 사그러진다라는 게 저희가 포착했던 불만족스러운 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냥 뭐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돈이나 어떤 물품을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수고를 들여서 그 시간만큼 노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의도가 담긴 캠페인이었고, 지금까지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래서 3만 명 정도 되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새로 생겼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없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처럼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그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있을 땐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뭐 추가적으로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죠. 디자인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들의 일을 도우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시장이 여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시장을 선택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착해서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사회적 기업 지정은 받기 전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던 시절에 성수동으로 스튜디오를 옮겼는데, 그러면서 성수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의논하고 뭐 서로 간의 아젠다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운이 좋게 성동구청에서 이번에 구의 BI를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들어갔었고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생각들을. 그래서 고맙게도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쓰여지고 있어서 참 고맙고요. 네. 그때 그 그룹 안에 글 쓰는 친구도 있었고 사진 찍는 친구도 있었고 저희처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술 기획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러니까 면면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수동을 아카이빙하고 싶다는 욕망들은 조금씩 있었고, 이제 거기에
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들어가면서 조합이 하나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잡지를 만들어 보자. 돈은 있냐? 돈은 없다. 그래서 십시일반 걷어서 뭐 실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우리가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리고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글이 먼저 쓰여지고, 성수동에서 사진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매호마다 주제를 잡아서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엮어서 4권을 연속으로 만들었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어떤 대가가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열정만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 변해가는 성수동의 모습을 기록해야겠다, 아카이빙 해야겠다라고 하는 되게 간단하고 원초적인 욕망에서 시작했었던 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첫 번째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상암동에서도 공유 오피스였고, 뭐 삼성동에서도 그랬고, 청담동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팀들이랑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계속 살림을 꾸려왔었어서 그 저희만의 공간에 대한 그 환타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있는, 그리고 또 나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수동 사무실이 다른 데보다 더 좋냐라고 얘기하면 말도 못하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호호는 3명이서 꾸려가고 있는데요. 3명 다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10년, 15년 위아래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진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기보다는 각자 견해를 보태서 한 사람이 마무리하는 그런 타입의 작업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웹이 됐든 편집물이 됐든 브랜드가 됐든 완성되는 결과물은 전부 다 저희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희 3명의 고민이 다 똑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마무리하는 사람만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작업이 뭐 스케치나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키는 걸로 시작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작업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손으로 쓰던 뭐 타이핑을 치던 간에 어떻게든 한 번은 항상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좋은 키보드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중에 그날그날 기분에 맞춰서 키보드를 돌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꺼내놓은 키보드는 빨간색이에요.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3배 빠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인쇄물 편집을 주로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타이핑할 일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깁니다. 아까 뭐 카피라이터나 기획자가 없는 경우의 의뢰인데 글짓기가 좀 필요하다던가, 그래서 이 글은 조금 흥겨운 느낌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소리도 조금 더 찰칵찰칵 나고 반발력도 조금 더 통통 튀는 키보드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어울리고요. 뭐 하기 싫은 일인데 일요일 날 나와서 나 혼자 해야 돼. 그럴 때는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의 키보드를 꺼내서 쓰고는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3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더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섭 받고 싶지 않아,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끊기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할 때 헤드폰을 어떤 그런 상징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고, 키보드도 그렇고 헤드폰도 그렇고 조금 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새 정말 많이 느낍니다.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뭐 화상 미팅도 하고 뭐 전화로 하기도 하고 엄청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보조적인 수단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큼 전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 업무가 어떤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많이 좀 감성적이거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메일을 정성 들여 쓰게 되는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뉘앙스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작업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온도차를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이 소중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조금 더 한마디라도 더 성실하게, 더 상냥하게,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도록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이 일단 잘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뭐 내일이 중요하니까,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오늘 친구도 안 만나고 나는 술도 안 마실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대비하느라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무리해서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나는 앞이 중요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많이 자기를 억눌러서 참는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무리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강박을 갖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뭘 해야 된다고 강박을 갖도록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일단 없어야 괜찮은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거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저도 그게 되게 늦었어요. 한 30쯤? 막상 그거를 다 알고 한참 그걸 즐기고 하고 있을 나이쯤에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고민하는 시기는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즐거운 거,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무리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의 시작점이라고 다들 동의할 것 같아요. 사실 준비된 스크립트를 읽어내려가는 식의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대답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 제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이 몇 번 있었네요. 저한테 남는 게 많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이거 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